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인텔 반도체 10년 호황 예상 추가 증설 발표, 퀄컴, 인텔의 발표에 대해서 호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텔 CEO가 폭탄 발언을 했죠. 향후 10년간 반도체가 호황이 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유럽의 추가 증설의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의 지금 전폭적인 지원 이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까지 한번 분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10년 장기적 호황을 예상한 인텔 CEO입니다. 인텔의 CEO인 팻 갤싱어가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갤싱어는 16일날 CNBC가 주최한 G나 컨퍼런스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향후 10년 좋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보는 것은 10년의 좋은 성장입니다. 10년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고요. 자, 이 배경 뭐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팽창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좋은 기간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여기가 디지털화입니다. 제가 또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디지털화는 아날로그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동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점점 자동화되고 이 자동화되는 이 반등에 또 반도체가 여러 군데에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의 반도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요. 전기차로 변환,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변환, 그리고 가전제품에도 반도체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일단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타이머에도 이제 반도체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이런 반도체가 없으면 아예 전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는 로봇 시대까지 접어들게 되죠. 4차 산업혁명 속으로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반도체 호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팻 갤싱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인텔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세우기로 했어요. 이곳은 사막 지역이어서 물이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인프라 그리고 후보댐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후보댐에서 이 물 부족을 좀 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자, 2곳을 짓고 플러스 여러 곳을 지금 더 짓겠다라는 겁니다. 팻 갤싱어는 또 인텔이 올해 안에 미국이나 유럽에 추가적으로 메가맵 대규모 제조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지금 덧붙였는데요. 지금 이것은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CPU 공장과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는 지어졌고 CPU 공장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CPU가 아직도 딸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은 파운드리죠. 특별히 유럽 지역에 그 파운드리를 만들게 되면 많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NXP나 인피니온이나 ST 마이크로 이 회사들이 다 자동차 반도체 업체인데 다 유럽 회사이죠. 이렇게 되면 유럽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유럽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인텔이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먼저 발표를 했다라는 것에 가장 의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CNBC는 지금 인텔의 팻 갤싱어가 투자 언급을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인텔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완화한 뒤에도 꾸준히 캐파를 확장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파운드리의 호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파운드리 쪽이죠. 물론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약간 쇼티지가 나와서 슈퍼사이클에 올라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이게 전체적인 호황이고, 이제 CPU, GPU 이런 것까지 다 호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파운드리 아니면 반도체, IDM 이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호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전자산업의 진화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달이 가면 갈수록 커져요. 이제 5단계까지 들어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반도체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발언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CNBC가 주최한 컨퍼런스에 퀄컴도 여기에 참석하면서 인텔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CNBC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이번에 퀄컴까지 참석했습니다. 퀄컴의 대표로 있는 이 회사의 CEO인 알몬이 참석한 것인데요. 그의 참석이 중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퀄컴은 팹리스 업체예요. 그리고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로 이제 영역의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퀄컴은 삼성전자와 TSMC 등 대형 파운드리 기업의 큰 소인 동시에 인텔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NBC는 이날 행사에서 두 경쟁자의 CEO는 경쟁 관계를 일축하고 두 회사가 서로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협력하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퀄컴은 단순히 팹립스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인텔은 이제는 파운드리 분야로 넘어가기 때문에 팹립스 업체와 파운드리 업체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를 지금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배경에는 파운드리로 진출하고 있는 인텔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연구, 생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퀄컴은 5G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모바일 통신 분야 선두주자인 반면에 인텔은 컴퓨터용 중앙 처리 장치인 CPU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인텔과 같은 경우도 램도 만들었고 낸드 플래시도 만들었어요. 램은 포기했고 낸드 플래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 판매한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퀄컴과 같은 경우는 ARM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합칩을 만들면서 이것이 모바일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용 컴퓨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칩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미미해요. 경쟁자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겹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텔도 모바일 칩은 전혀 만들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겹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자, 퀄컴의 CEO가 아몬이라고 그랬죠. 아몬은 인텔의 파운드리 강화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퀄컴에 유리할 수 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가 온쇼링으로 훨씬 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 온쇼링입니다. 자, 그러면 온쇼링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온쇼링이란 자국 제조 기반 강화를 뜻하는 거죠. 미국에서 설계하고 미국에서 제조한다는 뜻입니다. 생산기지를 해외에 두는 오프쇼링에 반대해요. 만약 퀄컴이 지금과 같이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을 오프쇼링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설계하고 미국에서 제조를 하는 것을 온쇼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온쇼링이 지금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분야에서 탁월하죠. 특히 제작 단계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생산 자체는 지금 한국이나 지금 일본이나 대만에 지금 뺏겼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금 온쇼링이든지 리쇼링 작업을 지금 하는데, 특히 반도체 부분은 지금 온쇼링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인 회사 어디냐?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이 되겠죠. 인텔은 이번에 파운드리 분야로 뛰어들면서 자동차 반도체도 만든다고 하고 있고 다른 반도체도 지금 생산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동의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미국의 정책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서 미국 정부와 그리고 반도체 업계, 미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반도체 업계요. 미국 정부와 미국의 반도체 업체는 세계 반도체 생산량이 80%에서 90% 정도를 지금 아시아 시장, 특별히 한국과 대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반도체 산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반도체 생산량, 전 세계 총 생산량의 12%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2%라면 지금 88% 정도가 외국에서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TSMC, 삼성전자, 그리고 UMC, VIC, 글로벌 파운드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놔두고요. 자, 이런 회사들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대변되고 있는 램,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도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량이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반드시 미국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TSMC와 삼성전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지금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기업인 인텔과 퀄컴의 협력은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이 인텔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국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진입에 x86 소스 공개를 통해서 지금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텔이 팹리스 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 x86 소스를 그들과 공유를 해서 반도체를 만들 때 도움을 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x86 소스 공개를 통해서 인텔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10나노 공정으로 특히 12나노, 10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CPU조차도 5나노, 7나노로 만들어지는 AMD의 CPU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지금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7나노로 지금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나노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10나노는 내년, 전해년, 그리고 그 다음엔 7나노로 지금 진입을 속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7나노까지 인텔 스스로 파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텔은 기술력이 무궁무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인텔도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을 했어요. 그런데 철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을 했냐면 자신의 x86 기반의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ARM 기반의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려는 실수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노력이죠. 그래서 x86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를 만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노하우들 있잖아요. 그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컴퓨터의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반도체를 더욱더 깊고 더 좋은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텔의 프로세서를 유지하는 그 x86 물론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 작동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확실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x86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겁고 또한 전기 소모량이 많아요. 전기 소모량이 많은데 ARM 기반은 가벼워요. 그래서 전기 소모량이 작죠.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많은 기업들이 인텔을 갈 건지 아니면 ARM 기반의 삼성전자와 아니면 TSMC를 선택할 건지 이제는 기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인텔의 기술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하는 파운드리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인텔이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라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도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NXP를 인수한다, 아니면 엑스마이크로를 인수한다, 뭐 인피니온을 인수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인피니온이나 NXP나 ST마이크로를 인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만약 이들이 뭐 삼성전자가 NXP나 ST마이크로나 NXP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 조건으로 유럽의 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럽의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투자를 하니 저는 텍사스 인수를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인텔과 같은 경우는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의 그 경제적 지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경제적 지원 저기 청사진이 나왔어요.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것을 몽땅 다 인텔이 받아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더 농후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것에 대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협상이 진행이 끝나면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는 소식이 곧 나올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이 세워지면 이 자동차 반도체 공장을 지금 진입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던 인텔이 ST마이크로나 NXP나 인피니온의 이 하청을 받는 이런 공장으로 유럽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TSMC가 많은 부분에 그 주문을 받고 있어요. NXP나 인피니온이나 ST마이크로. 그런데 이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